영어로 미시는 뭐라고 할까요? 슈퍼마켓? 아니요. 뭔데? 슈퍼내추럴? 그거는 초능력이야. 슈퍼내추럴은 초능력이에요. 그렇죠. 슈퍼스티션이라 그래요. 자, 오늘은 요 단어 하나만 아시면 오늘 방송 거의 뭐 영어 부분 다 가져가신 거예요. superstition.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나온 거 슈퍼마켓 말고 그럼 언니 슈퍼내추럴은 무슨 뜻이에요? supernatural. 그러면 이런 미드도 있었거든요. supernatural이라는 거는 초능력을 얘기해요. supernatural. 그러니까 초능력적인 뭐 이런 표현을 초능력적인 supernatural.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미신 superstition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신 superstition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이야기 가져와 볼게요. 라고 했는데 안 꺼내놨네. 이런 준비도 제대로 못하는 BJ 같은 이라고니 당장 꺼내지 못해?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약간 교육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라디오에 목소리 나와요. 저 금요일 오후마다 나옵니다. 아까 나왔었죠? 자, 요거 무슨 상황이에요? 재채기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재채기를 에치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 애들은요, 여기 있는 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뭐라고 하냐면 아츄 이렇게 아츄 한다고 소리가 난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제가 미국에 클래스를 듣잖아요. 그러다가 한 뭐 50명, 100명이 듣는 클래스를 듣다가 수업 중간에 갑자기 어떤 애가 아슈!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미국 아이들이요. 너도 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 100명 중에 한 30명 이상 애들은 bless you 막 이래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오바야! 뭐 그냥 야 기침 한번 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bless you를 진지하게 하냐. 진지해요. 정말 진지하게 그들은 bless you에 정말 너무나 진지해요. 이걸 안 하면 뭔가 나 이거 안 하면 어디 감옥 가는 줄 알았잖아. 아니 그렇게 블레쉬를 해줘요. 그러면요 왜 블레쉬라고 할까? 자 영어로 제가 그럼 가져와 볼게요. 요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영어는 오늘 많지 않지만 bless you예요. bless you. 근데 원래 bless라는 게 뭐냐면은 너를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너를 축복한다는 뜻이야. 근데 왜 이걸 축복한다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재채기를 하게 되면요. 몸에 있는 어떤 영혼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한대요. 영혼의 문이. 그러면 영혼의 문이 열리면 내 몸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뿐만이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악마나 나쁜 영혼이 네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bless you라고 한마디를 해줌으로써 신의 축복을 빌어줘야 그 열려있던 영혼의 문이 다시 닫혀가지고 나쁜 영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되게 유치빵꾸 똥꾸하지만 또 미국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믿고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아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도 bless you 라는 표현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고마운 거네요. 그쵸? 그래서 보통 bless you 하면 가 아니라 thank you. 아치! bless you. thank you. thank you라는 표현으로 보통 이렇게 리액션을 하게 되죠. 고맙다고요. 그쵸? 모르는 사람한테도 하나요? 네. 모르는 사람한테도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수업에 100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서로 다 알겠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도 표현을 해요. 약간 미국은 기독교가 많으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 그래서 신의 가호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나올 수도 있죠.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떠등 와우 꼬마 아이가 방바닥에다가 우유를 엎질렀어요. 이거 언제 다 치워요? 엄마가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쵸? 근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울면 누가 잡아가죠? 호랑이 아저씨가 와서 잡아간다. 아니면 막 뭐 옛날 이야기는 뭐 삼신할매가 와서 잡아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막 도깨비가 와서 잡아간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가 미국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유를 바닥에 엎지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우유를 가지고 많이 먹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바닥에다가 우유를 엎질렀을 때 이게 미국 엄마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너 우유 엎질렀어? 이제 어떡하면 좋니? 무시한 유령들과 귀신들은 우유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네가 우유를 엎질렀다면 밤에 유령들이 너네 집으로 천천히 들어오게 될 거야. 근데 그 유령 있잖아. 이 우유 냄새를 맡고 부엌에서 놀고 있게 될 거거든. 엄마,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 네가 우유를 엎질렀을 때 반드시 귀신은 부엌으로 들어올 거야. 약간 황당무계하긴 하지만 어른들이 제 생각에 아이가 우유를 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른들이 우유를 엎지르면 7일 동안 운이 나쁘다,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미국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우유를 쏟지 않도록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미신이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밤에 울면 뭐 호랑이가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좀 더 밝은 내용으로 가볼게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영화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미국에서 꼭 로맨틱한 영화들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집 위에 이렇게 미국 사람들 집에 이렇게 나무 같은 걸 걸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통 어디다 걸어놓냐면 들어가는 입구 위에다 걸어놔요. 그럼 들어가는 입구 위에다 걸어놓은 걸 뭐라 그러냐? 여기 있는 단어 mistletoe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어로 한번 채팅창에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mistletoe. mistletoe. 맞아요, 스크루지 영감님. 당신이 잠든 사이에. 와, 나도 그 영화 생각했었는데, 그거 되게 오래된 영화거든요. 근데 저도 미국 문화에 대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란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산드라 블럭이 나오나 그래요. 근데 그 둘이 사랑에 빠지는데, 그러다가 이 둘이 우연히 집 앞에 그 미슬토 밑에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되게 크리스마스적인 적인데, 젊은 연인이 미슬토 밑에 쓰게 되면, 남자는 여자한테 키스를 해야 되고 여자도 키스를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거기서 입맞춤을 하면 서로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미국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되게 빠지지 않는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인들끼리 사진을 찍을 때 크리스마스 미스토를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두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키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같이 하는 거니까 저도 꼭 상대방이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나 이 장면 왜 이렇게 좋아요? 저 이거 좋다. 감상 좀 할게요. 좋다. 좋다. 아, 좋다. 아휴, 군침 도네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나무가 뭘까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미슬토우라는 그 식물이에요. 이 미슬토우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겨우살이라고 아세요? 혹시 식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겨우살이라고, 이게 약간 뭐 호랑이 가시나무라고 부르는 기생식물이래요. 근데 얘가 사시사철 초록색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사실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슬토의 이 주 성분인 주 식물인 겨우살이라는 이 식물은 그 독특한 향과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신성하게 여겨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걸어놓고 이 앞에서 키스를 하기도 한다고 하죠. 근데 이게 꼭 젊은 남녀한테만 통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미드 같은 데 보면은, 왜 미드 같은 거 보면 꼭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꼭 잔디를 깎고 아빠는 꼭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나오죠. 그리고 아빠는 꼭 친구가 와 있으면 차고에서 차를 고치고 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왜 미국 아빠들은 맨날 하는 짓이 똑같을까요? 실제로도 약간 그래요. 실제 모습을 되게 많이 반영한 거거든요. 실제로도 미국 아빠들은 차고에서 차 고치는 걸 굉장히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드의 법칙인가요? 자, 그런데 그런 데서 보게 되면은
이 집 앞에 일반 가정집 앞에도 미스tletoe를 위에다가 달아놓고 남편이 이렇게 출근할 때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잘 다녀와 돈 많이 벌어와야 돼 하고 이렇게 집 앞에서 키스를 하게 되죠.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요. 미국 사람들은 인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요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뭐 예를 들어 친한 친구끼리 만나면 제시카 good to see you 하고 이렇게 허그를 해요. 그래서 이 옆에다가 볼을 이렇게 대요. 이 사람 얼굴이 있어요. 볼을 이렇게 대고 키스하는 소리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인 사이일 경우에는 뽀뽀를 하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친한 사이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렇게 깍 껴안아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미국식의 인사인데 이 정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미슬토 나중에 미드 같은 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 집 위에 미슬토가 있는지요. 서양권에서는 말입니다. 깜깜한 욕실의 거울 앞에서 이 여자의 이름을 3번 외치면 이 여자 귀신이 나온다는 미신이 있어요. 거울을 앞에 두고요. 깜깜한 욕실에서요. 여러분이 이렇게 외치시면 되는 거죠.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언니 저 해볼게요. 안 돼. 우리는 한국에 살아서 안 돼, 엄마. 이건 원어민 발음으로 해야 돼, 엄마. 너, 야, 우린 안 돼, 엄마. 왜 원어민 발음으로 하고 미국에서 해야 돼? 우리는 귀신이 우리말 잘 못 알아줘서 못 온대. 자, 영어로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영어로 Bloody Mary라고 했죠. Superstition. 그냥 Bloody Mary. 아이고, 스펠링 틀렸다. Bloody Mary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여러분, Bloody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빨간색 피를 blood라고 하죠. 그런데 그걸 bloody 그러면 피의라는 뜻이 됩니다. 피의. 그런데 Bloody Mary 그러면 이게 사실 역사 속에서도 등장한 인물이거든요. 그 프랑스 그 역사 속에서 그래야지 있어. 난 잘 몰라. 그 프랑스 역사에서 그 왕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왕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사람을 그냥 쉐일 다 죽여버린 그 카이트 뭐 일단 잘 몰라. 프랑스 건 잘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통 그 프랑스 역사에서 블러디 메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맞죠. 슈퍼내추럴 미드에서 저도 슈퍼내추럴 미드에서 블러디 메리 봤었어요. 저 정말 오늘 나랑 같이 본 거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게 그 미신인데 이걸 모티브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 Paranormal Activity 3. 영어로 실제 원어민 발음은 Paranormal Activity라고 불러요. Paranormal Activity, Paranormal Activity 3편을 보시면 이게 그 블러디 메리라는 걸 주제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나요? 왜 우리나라도 이런 거 믿잖아요. 입에다가 칼을 불고 물을 떠놓고 달빛이 있는 거 앞에서 뭐 보면 뭐 귀신이 보인다. 그게 각 나라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미국에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외에도 이 주문이 되게 변형이 많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블러디 메리를 100번을 외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밤에 노래를 불러. 블러디 메리를 부르는 노래. 그리고 제자리에서 돌아. 그리고 다시 눈을 만져.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고 양초를 틀어놔. 그리고 나서 블러디 메리를 다시 13번 부르면 뭐 된다라는 등등의 뭐 되게 변종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블러디 메리 이야기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변종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본에서는 블러디 메리 내가 네 아기를 죽였어! 라고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썰이 있어요. 왜냐면요. 알고 보니까 이 블러디 메리라는 거의 원천이 아이가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슬퍼하는 어떤 슬퍼하는 엄마가 결국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라는 그런 뭐 영혼이라는 뭐 이야기가 있거든요. 또는 뭐 블러디 메리가 자기 애를 죽인 걸로 오인을 받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걔한테 다 돌을 던진 거야. 어떻게 네가 네 자식을 죽일 수 있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여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블러디 메리라는 귀신을 부를 수 있는 주술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들이 퍼져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12시 9분이야. 딱 지났어. 왠 줄 알아요? 내가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12시가 됐을 때 블러디 메리를 13번 외치시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과 12시 8분까지 8분 동안 대화를 할 수 있대요. 아, 싫어요. 안 할래요. 하지마. 근데요, 이때 블러디 메리랑 대화를 하면 거울에 나의 배우자나 내 미래 자식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블러디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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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디 메리. 다니엘 헨리! 어떡해. 그랬구나. 다니엘 헨리구나. 결국 나는 그랬어. 미래 배우자 모습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딱 보이네. 앞에 화면에 사진 딱 있네. 엄마! 이 누나 이상해요! 시카님 어떻게 정신병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맨정신으로 이거 하겠어요?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 봅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오늘 분위기가 이랬다 저랬다 해요. 혹시 이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소금을 쏟으면 불운이 온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무언가를 쏟는 걸 영어 단어로 뭐라 그래요? 쏟다. 뭐 물을 쏟다. 뭐 쏟다라는 표현 뭐라 그래요? 쏟다, 쏟다, 쏟다. 영어 단어만 가져주세요. spit over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소금을 쏟다.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축 한 거야. 그쵸? spil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소금을 쏟은 거면 spill, salt예요. 자, 우리는 소금을 쏟다가 어순이지만 영어에서는 쏟다, 소금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야, 소금 쏟는 건 진짜 운이 안 좋은 거야. 진짜 이거는 완전 불행이야. It's 가주어가 나옵니다. bad luck. It's bad luck to spill salt라고 하면 이 문장이 뭐냐면 소금을 쏟는 것은 나쁜 운이다. It's a bad luck이라고 해야겠다. It's a bad luck. 다시 이 문장 기억할 수 있겠죠? It's a bad luck to spill salt. 한 문장만 기억하고 다음 거 이야기 넘어갈게요. It's a bad luck to spill salt.